헌법경제는 이러한 각도에서 12년간을 여러 가지 커리큘럼으로 노인들을 갖다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성공적인 두 가지 모델을 얘기하고자 하는데, 노인 생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 첫째 방법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선택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2005년에 30명의 노인들이 1년간 수업을 하는 이런 과정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자기가 주세점 출품을 해가지고 약 100점을 가지고 전시회를 디지털 카메라로 다시 찍어가는 황혼의 기술로 이렇게 긴 이름을 붙여가지고 전시회를 합니다. 이 노인들이 평소에 카메라를 만져보지 않았던 노인들, 대부분. 그리고 평생에 어떤 전시회도 가본 적이 없는 분들. 그런데 이분들이 스스로 찍고 도락을 만들고 가족 친지와 또 기관장 단체장들을 모시고 개막식을 떡할 때 참으로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 감격은 여러분들 아마 짐작을 아마 못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2006년에 제1회 작품전을 했고 2011년에 작년에 6회 사진전을 했습니다. 전시회를 계속할 수 있다는 건 대단히 전시회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십니다만 3회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금년 2012년 7회 전시회를 약 11월 초에 내지 12월 말에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초청해서 그 자리를 같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강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진 작업을 통해서 문화 소외계층이죠. 문화 소외계층이 자기 자신을 정리하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성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계기도 주었다. 노인의 말을 할 수 있는 퍼블릭 억세스가 구현되었고, 자신의 기술로 다른 노인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이른바 노노 패턴, 봉사 패턴을 개발했습니다. 다른 노인들이 이제 영재이 필요하나 자기가 주머니에 돈 꺼내서 사진관이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자제분들이 영정 집으로 갑시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노인의 사정을 잘 아는 노인들이 해결해 줌으로써 봉사자나 수혜자나 아름다운 나눔회장이 될 수 있었고, 이거는 안산 지역에서는 대단히 노인들한테 인기 있는 사업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600분을 찍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노인들은 자기가 배운 걸 또 나눕니다. 다른 노인들이 새로운 신상자한테 교육을 섭취하고 같이 드리고 알려드리고 해서 자기가 배운 것을 나누었고, 이 모든 일련의 작업들은 젊은이들한테 말을 하지 않았으나 그 교육적 효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노인의 생산적인 변화로 동영상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동영상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2006년부터 동영상 교육을 시작을 했고, 그것은 2005년부터 시작한 디지털 카메라가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라는 노인 동영상 제작단을 창립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에 보조를 해서 2008년에 3년간이죠. 3년간 촬영을 하고 100여 명의 인터뷰를 하고 만주벌판을 4차례로 오면서 염석주 선생이라는 그 안산 지역에 잊혀진 동네분단가를 재진행했습니다.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는 공중파 방송에서도 지상파 방송에서도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 이 프로덕션이죠. 노인 프로덕션, 그것도 첫 작품으로 1시간을 한다는 것은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2008년 8월 29일 국시일입니다. 그 국시일에 맞춰가지고 시사회를 했고 대단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노인에게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한다는 작업이 알맞다라는 걸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작업이라는 것은 노인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새로운 틈새 일자리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지상파, DMB, 공중파, 위성, 인터넷 등 여러 가지 종류의 방송국이 있습니다.
이 방송마다 또 수십 개, 수백 개의 방송국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인지도 모르는 방송국이 있는데 그것도 24시간 방송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뭘 방송하는 겁니까? 혜택을 또하고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컨텐츠 부족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영상 제작자에게 셀러스 마켓이 되는 겁니다. 바로 노인이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9년에 예비사회적격으로 설정이 되었고 그 수익 모델로서는 각 TV사회 콘텐츠를 제공하고 또 기관단체 공보물을 제작해주는 이런 전형 수익 모델로 발전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는 영화제 출품을 합니다. 영화제 출품에서는 또 최고상, 대상이니 무슨 감독상이니 뭐 이런 걸 특별상이니 계속 받습니다. 연속적으로 또 받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하는 노인들이 거의 없으니까요. 독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으니 그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력을 배경으로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꿈을 찍는 노인들이라는 이러한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멀티미디어 자서전입니다. 그러니까 자서전을 종이책으로 쓸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자서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버추얼 시스템이라는 가상 스튜디오를 집어넣는 이러한 그 체계를 쓰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파란 블루스크린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일기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기예보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륙에. 이제 이것도 버추얼 시스템의 한 장면인데요. 자서전은 자기의 영상 아닙니까? 자기의 과거에 자기가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버추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면은 나의 30년 전, 50년 전 영상에 내가 들어가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매우 다이나믹한 영상 신문을 발표할 수 있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필히 버추얼 시스템은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카이스트 박사들이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하니까 그냥 써봐라 해서 줘서 내가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TV 콘텐츠 제공자로, 리포터로, 기록 봉사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눈빛 동지는 만 살려면은 재미있게 잘 살죠.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데 과연 이렇게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봤죠. 이 세상에 배고픈 자가 있다면 그 제약의 원인은 배부른 자한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눈빛 동지만이 끄집어낸 고의의 결과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IT 인프라가 이렇게 좋지 않았으면 불가능했던 것이고 또 각계각층에서 불신명면에 지원을 했던 악기자였던 이런 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결과물이죠. 혼자 갖겠다 하면 이건 도둑의 심포죠. 그래서 또 한 10년, 앞으로 10년입니다. 앞으로 10년을 다른 노인들과 이 모델을 같이 공유하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고생길로 또 들어오세요. 이렇게 작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빛둥지의 노인들이 뭐 아주 똑똑하고 무슨 유명대학을 나고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어디를 가나 만날 수 있는 그 노인들이 해냈다는 것은 뭐 서울의 노인도 할 수 있고 부산의 노인도 할 수 있고 LA의 노인, 뭐 런던의 노인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현실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면 좀 더 영상 시장이 넓어야 됩니다. 노인이 장악할 수 있는 영상 시장이 넓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버추얼 시스템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자서전 이것은 가족사회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관광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세미나 기타 등등에 유관한 사업을 전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을 넓힐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시작해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동영상 활동을 통해서 노인들이 생산적으로 변화할 수 있고 아름다운 문화대국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검증해 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노인들의 퍼블릭 억세스가 구현되었고 관절의 시대에 소통의 길을 열었고 영상과 친숙한 젊은이들과의 소통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만 나무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소통
소통이라는 것은 의사를 전달한 다음에 통하는 것인데 의사 전달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방법을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마침 이 젊은이들은 엄마 젖을 먹으면서 영상을 보고 자라는 세대입니다. 영상이 자기의 신체 일부처럼 이렇게 착각되는 세대인데 우리가 영상으로 말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기획한 대로 이해를 했고 감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인이 그토록 절실하게 할 얘기가 있다면 방법을 바꿔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노인도 다시 방법을 정리도 하고 해야지 듣지 않는, 들리지 않는 말로 하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영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젊은들도 소통이 되더라 하는데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얘기를 사회 정의와 민족의 기강을 세울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12,000년 전에 12,000년에 유구한 문화사를 가진 민족이라는 이러한 정체성을 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일찍이 나의 소원을 말씀하셨을 때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 평화를 이끌 문화대국이 되었으면 한다는 희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희망이 있어서야 미처 보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빛둥지는 영상사업을 통해서 생산적인 변화가 가능한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노인들이 황천으로 가는 열차를 기다리고 기만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해야 할 일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구 노인들과 달리 또 이제까지 노인들과 달리 이 땅의 노인들은 여기서 그들대로 뜻을 찾아서 생산적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노인들은 변화되지 않고 한다. 변화돼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변화가 되고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노인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생산적으로 변화되어야 되도록 한다는 것을 역설해 봤습니다. 은빛둥지 사례를 통해서 영상 작업을 우리는 제시해 보았습니다. 모든 노인들이 새로운 연대를 가지고 노인이 노인다운 사회, 국가사회 정의가 확실히 뿌리내린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한노인회가 있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경로당의 집합체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 은퇴자협회, 그것을 롤 모델로 한 한국 은퇴자협회가 있습니다. 이 두 단체는 한국의 노인을 대표할 수 있는 두 단체는 이미 산업화 시대의 단체입니다. 산업화 시대는 이미 지나간 세대입니다. 이제는 정부화 시대고 정부화 시대의 노인단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대한노총이 있었듯이 민주노총이 새로 생겼죠. 그래서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정부화 시대는 정부화를 대표할 수 있는 노인단체 희망노인연대가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희망노인연대의 결성은 전국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미디어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사업과 직결될 수 있는 이러한 사회단체인데 이들과 또 연대를 하고 해서 전국 희망노인연대가 결성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국가 예산을 축내는 이러한 단체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자생자립적인 그러한 근본을 가진 이러한 단체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전국 희망 노인단체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세계 희망 노인연대가 또 생겨야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끝이 없습니다. 한문 자체가 사람이니까 살생이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끝이 없는 겁니다. 노인이 노인다운 사회가 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모쪼록 아름답고 활기찬 이러한 여생을 즐기시기를 기원하고 무슨 없으나마 여기서 말씀을